이강인의 축구화에는 의문의 알파벳이 적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화뿐만 아니라 정강이 보호대, 늘 끼고 있는 반지 등에도 쓰여 있는 이 영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강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알파벳 조합입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인데요. 매일 신고 매일 입는 축구 용품에 가족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정도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밥 먹기 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늘 그는 가족이랑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며 가족, 축구 말곤 없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취미 역시 부모님과 누나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취미라면 취미 라고 답해 감동을 안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후 이강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누나를 보고 한 셀레브레이션이다. 누나가 내게 매번 골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었는데요.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강인의 누나 이정은 양은 현지서 동생을 매니저처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강인의 툴툴대는 것 같은 말에서도 누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정강이 보호대에는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인 국기와 함께 동일한 이니셜 조합 그리고 가족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10살 때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피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아진 이강인은 2살에서 3살 많은 형들과 대화를 하며 다시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축구협회가 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강인의 가족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조국을 향한 이강인의 마음은 애틋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UEC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내내 이강인은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서도 동료 관중, 팬들 모두 애국가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 라며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아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선수들이 국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런 데서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프로 무대까지 왔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강인의 가족이 온전히 품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강하게 애착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팬들이 선정한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영입에 꼽히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르텐 스포츠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 등 수많은 스타들과 결별했다. 동시에 총 11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모두 20대 선수이고 23세 이하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를 6명이나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22세인 곤살로 하무스, 아르나우 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그 밑으로는 21세 브래들리 바르콜라, 19세 사르 운두르를 데려왔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신예들로 평가받는 선수들입니다. PSG 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가 아닌 킬리안 음바페 위주의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PSG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정상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최고의 영입은 누굴까? 매체는 팬투표를 통해 최고의 영입생을 뽑았는데요. 팬들의 선택은 가장 먼저 루카스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역시 검증된 최고 레벨의 선수가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우스만 덴벨레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강인입니다. 1위로 꼽힌 에르난데스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정상급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이고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어 멀티 능력도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 정상급 레벨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덴벨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는 도박성에 가까운데요. 부상 위험도가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의 완숙기인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이미 팬들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내려진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3위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수많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PSG가 영입한 영권들 중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투표를 받게 된 우가르테 선수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 2021년 입단한 뒤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던 선수입니다. 첫 시즌부터 25경기를 소화하며 주목받았고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2022년도 시즌에도 리그 31경기에 나왔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 한국과의 평가전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첼시 등 복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우가르테였으나 PSG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앞세워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르테의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으로 알려져 오버페이가 아니냐란 소리까지 들었던 PSG입니다. 또한 정통 공격수에 대한 갈망으로 하무스를 임대했다가 최근 완전 이적시켰는데요. PSG가 벤피카 구단에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 약 11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에 옵션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하무스의 이적료는 기본 이적료만으로도 PSG 구단 역대 5위에 해당하고 옵션이 실행되면 역대 4위까지 오르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두 선수보다도 이강인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잠재성을 인정받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기에 또 한 번 이강인을 향한 저평가가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발표한 11월 이달의 고래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된 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강인 억가 속에 다행히도 다양한 매체에서 공정한 보도를 하며 이강인을 치켜세우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강인이 이달의 골에 선정되었을 때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했던 코멘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는 이달의 골로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선정되었음을 알렸고 여기에 이렇게 코멘트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의 특별한 득점. 리그안 공식 사무국이 평가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보다 이강인 선수의 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리에서 뛸 자격이 없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매체나 전문가들의 어이없는 평가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넣은 데뷔골이 팬들의 몰표를 받고 이달의 골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보석을 넘어 이제 유럽 축구 속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여 세계 축구계의 보석이 될 이강인 선수입니다. 특별한 재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수도 사람이기에 부진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평가와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이강인 선수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선수인 이강인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들을 필요도 없는 현지 매체의 왜곡된 평가 속에서 좌절할 이강인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상만 조심하시면서 맹활약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